네, 이번 시간은요, 나머지 정리 활용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연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막 풀기 전에 연조립제법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립제법은 무엇인지 알죠, 다들. 자, 그렇지만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소 이제 이 용어를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연조립제법의 이제 그 알고리즘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익히기 전에 이 연조립제법에 대한 기초적인 그 이해는 선생님이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알고리즘의 결과만을 익히는 연습을 먼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x-1이라고 하는 이렇게 3차 다항식 형태로, 즉 내림차순으로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식을 변형하고 싶어요. 자, 이때 우리가 미정계수 a, b, c, d를 이제 결정하는 일이 관건인데, 우선 이 a, b, c, d를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좀 이따 하고,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조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x를 x-1 플러스 1로 이렇게 변형을 일단 해주면 그 전체를 제곱한 세제곱을 하는 거니까 세제곱 공식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x-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x-1의 제곱 플러스 3x-1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a는 여기 1이 되고요, 요 b는 여기 3이 되고, c는 3, d는 1,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차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전개 공식, 이런 것들을 무한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네, 연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자,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x의 세제곱을 x-1이라는 이 인수라기보다는 x 빼기 1이라는 이 1차식이죠. 1차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몇 번을 나눈다? 3번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할 때 이 개수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딱딱딱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의 개수를 모두 쓰는 거죠.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 상수 1차항 상수항은 각각 0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x 빼기 1로 일단 한 번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몫이 1, 1, 1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1.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총 3번 나눌 거예요. 1로 또 나누게 되면 1 떨어지고 1, 1은 1 더해서 2.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더해주니까 3. 그래서 두 번째는 나머지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목, 원래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목,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목을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의 두 번째 목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두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연달아 세 번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했던 A, B, C, D라는 개수를 차례대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1, 3, 3, 1. 여기 확인이 되고 있죠. 1, 그 다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 그 다음 3, 3, 1. 그죠? 자, 이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약간 연조립제법을 좀 다른 형태로 적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일일이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좀 써놨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x의 세제곱, 이것을 갖다가 x-1, x-1, x-2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3차 식이 되고, 이 안에 이제 3차 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3차 식 플러스 이러한 2차식 플러스 이런 1차식 플러스 t,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자, 변형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 미정계수 a, b, c, d를 바로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알고리즘의 결과만을 우리는 익히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x 세제곱의 개수를 또 1 빵빵빵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x-1로 일단 한번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이 과정은 선생님이 계산 일일이 다 안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몫이 111 나오고 나머지가 첫 번째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얻어진 몫을 다시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1, 2, 그 다음에 3 이게 두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2로 한 번 더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4, 3, 1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x 빼기 1. 자, 선생님이 좀 써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x 빼기 1로 일단 한번 나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어서 x 빼기 1로 또 나누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x-2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3차식은 뭐냐면 이 세 개의 1차식을 모두 곱한 거예요. 모두 곱한 거의 개수가 바로 여기 a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기 1차식 두 개 있죠.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 첫 번째는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앞에 두 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하나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죠.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의 개수는 a. 그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거. 얘하고 얘를 곱한 것들의 개수는 바로 b. 걔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얘 하나를 곱한 거의 개수는 여기 세 번째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d는 첫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쓰면서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 4 넣고 여기 3 넣고 1 넣게 되면 x의 세제곱을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1차식이 두 개가 이렇게 같고 하나가 다른 경우였잖아요. 첫 번째 했을 때는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 해서 세 개가 다 모두 같은 경우. 이건 두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른 경우예요. 자, 이번에는 세 개가 다 다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x 빼기 1로,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눈다. 그 다음에 x-3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1.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변형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그 주어진 조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 c, d를 결정하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1 빵빵빵 쓰고요. 첫 번째 뭘로 나눈다? 네, x-1로 나눈다.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일단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나눠요? 이 몫을 x-2로 또 나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또 몫이 되고 이만큼이 나머지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뭘로 나눈다고요? 네, x-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몫, 여기는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1, 6, 7, 1이 바로 여기 A, B, C,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뭐 앞에서 설명한 거 똑같아요. 자, x-1, x-3 이 세 개를 모두 곱한 식의 개수가 A. 그 다음에 두 번째 x-라고 x-2 두 개를 곱한 거의 개수가 바로 이 두 번째 6. 그 다음에 x 빼기 1 하나에 대한 개수가 바로 이 세 번째 7, 나머지는 상수항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여기 6, 여기 7, 여기 1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말이죠. 어떤 다항식을, 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때, 이 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때 이 식을 fx라고 두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하면 쉽게 a, b, c, d가 얻어지겠구나 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작성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f1이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그러면 f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이 부분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져서 뭐가 나와요? 네, d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그 다음 f2의 값이 2가 나왔다고 해보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2 대입하면 사라지고 2 대입하면 사라지죠. 근데 2 대입하면 c가 되잖아요. c가. 근데 그 c의 값하고 d를 더한 게 얼마다? 2다. 근데 아까 d가 1이었죠? 그래서 c는 바로 1이란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F3의 값이 3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여기가 3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되겠죠? 이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3을 집어넣으면은 2b가 되겠네요. 그죠? 2b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기 때문에 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생님 뭘 이상하게 썼네. c를 빼먹네. c. 근데 c가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1이. 그래서 1을 여기다 넣게 되면 2가 되고요. d는 1이니까 1이 되고요. 여기가 2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한 것이 얼마다 라고 되어 있다? 3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b의 값도 0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건 외에 뭐 f 뭐 0이라든지 뭐 f4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추가로 나와 있으면 미정계수 a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학생들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본 문제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연조립제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하고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연조립제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연조립제법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뭐 아무런 그 이론적 배경이 없는 우리 친구들은 이걸 읽고서 일단 이렇게 쓸 거예요. F1은 K에다 1 넣으면 되죠. F1이 나오고 이게 2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F2는 4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F3은 8이 되고, 그 다음 F4는 16이 될 거야. 이렇게 4개를 적겠죠. 자, 그런 다음에 fx를 이제 바로 작성하겠죠. 이게 3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a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자, 이렇게 쓴 다음에 1 대입한 결과가 2다 한번 쓰고, 2 대입한 결과가 4, 3 대입한 결과가 8, 4 대입한 결과가 16이다 쓰고, A, B, C, D에 관한 1차 방정식 총 4개를 연립해서 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복잡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이제 좀 머리를 이제 굴릴 줄 아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겠죠. 이러한 규칙이 있는 거구나.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fk가 2의 k승이니까 fx는 2의 x승 아니야? 그러면 F5는 2의 5승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죠. 왜냐하면 fx가 몇 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수식으로 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고요. 그죠? 자,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풀기도 할 거예요. 배운 게 좀 있다 보니까 a에 x-1에 x-2에 x-3에 x-4 이렇게 또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또 봤더니 3차 다항식이죠. 그럼 하나를 또 지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조건이 안 맞는구나. 여기까지만 쓰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1 넣으면 이게 다 0이 되잖아요. 모조리. 근데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2의 k승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 엉터리죠. 그죠? 왜냐면 fx는 3차식이어야 되는데 2의 x승, 이 x승이 붙어버리면 이게 3차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항식이. 자,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방법으로는 너무나 이게 피곤하잖아요. 풀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연조립제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연조립제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조건들을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a x-1 그 다음 x-1과 x-2와 x-3을 인수로 하는 일단 3차 식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x-1, x-2를 인수로 하는 2차 식을 하나 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x-1을 인수로 하는 또 다항식을 하나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t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a, b, c, d 미정계수 이렇게 4개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얼마인가 구하고 a가 얼마인지 구하고 a가 얼마인지 구하고 자 잠시만요. a가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 b가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 c가 얼마인지 구하고 d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조립제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조건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F1이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2를 이렇게 넣는 거죠. 2를 넣게 되면 이 부분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D가 남죠. D가 바로 얼마다? 네, 2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D가 바로 2가 된다. 자, 이번에는 F2가 4라고 있기 때문에 2를 넣어봐야겠죠. 그죠? 2를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다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죠. 그럼 2를 넣게 되면은 2 빼기 1 해가고 C가 남죠. 그래서 C 플러스 2 이렇게 남는데요. C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얼마예요 지금? 네, 4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C가 얼마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 C의 값도 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게 되면 이 부분 3차식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3 넣게 되면은 2, 1, 그러니까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2b 그 다음에가 플러스 일단 이제 3을 넣으면 2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2죠. 2 그 결과가 얼마다? 네, 8이다. 이 부분이 6이니까요. b는 1이란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b는 1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또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4를 넣어서 미정계수, 마지막 미정계수 a를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게 되면 여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a가 되는 거죠. 6a.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6.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4를 넣으면 3이 6. 그 다음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결과가 얼마래요? 네, 여기 16이래요.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예요? 이만큼이 14인가요? 14? 네, 그러면 6a가 2니까 a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지우겠습니다.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a에다 3분의 1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이제 결정이 다 된 거죠. 자, 이제 f5의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f5의 값 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분의 1 쓰고요. 곱하기 5 넣으면 여기 4가 되죠. 4.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4, 3, 1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2고 5를 넣게 되면 4, 2,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3하고 3 떨어지죠. 그럼 여기가 8이죠. 8. 8에다가 12를 넣으면 20. 그 다음 이 두 개를 넣으면 10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네, 3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